도쿄올림픽은 완전히 망쳤고 일본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이제는 말하면 입만 아픈 사실입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아베는 아무 문제 없다, 무조건 부흥올림픽, 평화올림픽은 성공한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베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무조건 성공적인 개최를 장담하고 나섰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취소나 연기 주장을 하기 곤란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성화 봉송 행사를 보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해외 언론에서 결국 거친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취소와 연기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아베와 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꾸 하는 바람에 아베와 함께 지목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인 악재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베와 바흐 두 사람의 엉뚱한 소리에 결국 모두들 화가 났습니다. 아베와 바흐 두 사람만 제외하고 전 세계의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은 이미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IOC도 지난 17일 각 경기의 국제연맹과 긴급 전화회의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그때 각 경기연맹은 예선전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선수 선발이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닉 하워드 영국 육상경기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은 당장 연기돼야 한다. 선수들은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육상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취소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선수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IOC는 무엇을 주저하는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태국의 방콕 포스트도 브라질, 노르웨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당장 취소 연기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의 양대 연맹인 수영연맹과 육상연맹도 도쿄올림픽 개최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21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은 내년까지 연기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일본의 아베가 결정할 것이다 라면서 일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도 올림픽의 연기를 요구하는 논조가 강해지는 상황을 감안한 인터뷰였습니다. 미국 수영연맹 팀 힌치 회장은 미국 올림픽 정신에 기반해 선수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미 출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선수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요구를 IOC에 요청했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당장 취소나 연기 선언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와 토마스 바흐 두 사람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아베는 참의원 회의석상에서 완전한 개최는 연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7월 24일에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도쿄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의지이다. 반드시 부흥올림픽, 평화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은 주말 축구 경기처럼 쉽게 연기되는 것이 아니다. 또 올림픽이 취소되면 1만 1천 명의 선수들의 꿈을 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좀 더 기다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아베와 토마스 바흐가 결정장애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결국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 두 사람에게 강력한 비난과 질타를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21일자에서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아베와 토마스 바흐는 아무 결정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IOC는 무작정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는 성화 봉송의 불꽃을 통해 회복 올림픽의 상징을 하게 하고 싶어 하지만 2011년 원전 사고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 라면서 아베의 뜬구름 잡는 희망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쿄올림픽을 중단하든지 연기하든지 이제는 빨리 결정하라고 꾸짖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힘든 와중에 IOC가 주저하면 할수록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강제 중지라는 책임 있는 행동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무책임한 짓이다 라면서 당장 중지 선언을 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는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와 AOC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올림픽에 출전이 예상되는 선수들은 위험한 훈련을 계속해야 하고 훈련을 통해 밀접 접촉하도록 방관하고 결국 감염 확산의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 와중에 성화 봉송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일본 국민이나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아베와 토마스 바흐는 멍 때리지 말고 당장 정신 차려라 라고 따끔하게 지적한 거죠. 정말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아베와 토마스 바흐 두 사람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바람에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거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원래 저렇게 결정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베와 한통속으로 혼날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은 어떠한 부분일까요? 반도체, 5G, 사물 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여러가지 답변이 가능할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AI입니다. 현재 많은 IT 기업들의 관심 분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AI 칩 개발이고, 아직까지 정답을 확실히 모를 만큼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AI 칩 개발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영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프코어라는 영국 벤처 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16년 설립한 회사가 창립 3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따냈다면 얼마나 대단한 포텐셜을 가진 기업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마저 1위를 노리는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그 기업의 가능성을 미리부터 내다보고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그래프코어라는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래프코어의 핵심적인 기술력은 지능 처리 장치 IPU, 인텔리전스 프로세싱 유닛에 있는데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많은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에게 널리 보급되어서 사용되고 있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인 알고리즘, 계산 능력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특정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그와 연관된 추천 영상 등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많은 이용자분들이라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 등에 게재되는 광고의 정확성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가령 작년 7월과 8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제작돼서 올라왔었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반일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실제 영상 아래에 추천되는 광고는 일본 제품에 대한 광고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의 내용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더 상위의 처리 기술이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AI 기술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그래프코어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드렸듯이 2016년 영국에서 설립이 되었고, 나이절 툰과 사이먼 놀스라는 두 명의 인물이 공동 설립했습니다. 향후에 펼쳐질 AI 시대와 딥러닝 등에 전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가 요구될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해서 창업을 했었고, 이들은 통신 칩 업체인 아이세라를 엔비디아에 매각한 바 있었던 반도체 분야에서는 명성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알파고 열풍으로 많은 IT 기업들이 기존의 CPU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먼저 제시가 되었던 것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죠.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필요한 고속의 연산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딥러닝에 기반이 되는 고차원적인 신경망의 학습이나 추론을 빠르게 수행하는 전용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까지는 GPU와 같은 이 범용적인 장치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든지 TPU, Tensor Processing Unit과 같은 주문형 반도체 개념으로 특정 신경망에 최적화시킨 형태의 장치들이 많이 나왔고, 기존의 GPU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예를 들면 이러한 CPU와 GPU를 혼합한 기존의 형태에서 더 발전시켜서 TPU를 만들었는데요.
구글은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늘어만 가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통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 끝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아예 그러지 말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데이터 센터의 성능 자체를 더 끌어올리자라는 아이디어 하에 탄생시킨 것이 TPU죠. 한국 이세돌 바둑기사와의 대국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알파고의 핵심 하드웨어가 바로 TPU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분야에서 각광받는 반도체는 앞서서 언급드린 기존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인텔의 FPGA, ASIC, NNPU, 뉴럴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닛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술력만 놓고 보면 ASIC, 이 주문형 반도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 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가 덜 되어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GPU, 아직까지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코어 내장이 있죠. 병렬적인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딥러닝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인공지능에 특화시켜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분명한 한계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코어가 독자적인 설계로 만든 IPU는 CPU나 GPU와는 좀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프로세서에 직접 메모리를 배치한 것이 특징적이고, 이를 통해서 연산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프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PU는 기존의 CPU, GPU의 조합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최대 100배까지 빠르고 전력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적기 때문에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능력, 즉 머신러닝, 딥러닝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제 이러한 의문이 발생할 수가 있죠. 어차피 다 원론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의 검색 엔진 회사 중에 하나인 퀀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그래프코어의 IPU를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이제 그러자 이미지 검색 속도가 기존에 비해서 3.5배 이상 빨라졌다고 발표를 했고, 투자 회사 중에 하나인 카못 캐피탈도 IPU를 통해서 금융 정보에 대한 분석 속도가 30배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그 실효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 성공적인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 그래프코어의 IPU 역시 현재는 클라우드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지,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른 웨어러블 기기들이나 자율주행차 이러한 부분들에서 적용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시기상조입니다. 이 기업들에게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프코어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애저의 그래픽 코어 IPU를 채택했는데요.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죠. 이 자사의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에 불과 생긴 지 3년밖에 안 되었던 신생 기업의 반도체를 택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한국 지사의 설립을 통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시스템이나 연구소에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등 AI가 필요한 시스템의 IPU 공급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국내 반도체 시장 역시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겠죠. 그동안 대세였던 엔비디아의 GPU와의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는 IPU 쪽이 우월하기 때문에 가격만 저렴하게 나온다면 더 선호가 될 가능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국내 여러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력해서 사업 수주에 도전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인공지능, 현재까지의 기술력이나 발표하는 특허의 개수, 연구 논문 실적 등을 보면 명백히 이강체제죠.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분명 우리나라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은 개발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걸음마도 못된 상태예요. 이 글로벌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체 탑 100기까지 순위를 매겨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프코어가 우리나라 정부의 인공지능 활성화 기조에 맞춰서 한국의 AI 기술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느냐? 실제로 영국은 유럽 전역에서 가장 인공지능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작년 인공지능 준비도 지수에 따르면 영국의 AI 산업 발전 대비 수준은 세계 2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 육성 중에 있고, 유럽 전역의 인공지능 연관 스타트업 업체들 중 3분의 1이 영국 소속일 만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주목받는 유망한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기업 가치만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삼성이 일찍부터 점 찍은 기업 그래프코어, 한 번쯤 그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달에도 부디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